자,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언어와 매체 해설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반적으로 어떻게 출제됐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작년 수능하고 한번 비교해 보자. 작년 수능은 언매가 약간 어렵다는 평가를 받았죠. 그래서 오답률 탑10 중에 언매에 2문제가 들어있고 뭐 이랬었는데, 이번에 언매는 평이하게 출제되었다. 언어와 매체가 이 정도로 좀 무난하게 출제된 경우가 별로 없어요. 이건 왜 이렇게 출제가 됐겠어? 화작하고 언매의 표점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평가원에서 발표를 했잖아. 어느 정도 화작과 언매 선택 과목 간의 유불리가 나타나지 않도록 적절하게 난이도 조절을 하겠다. 그러면서 언매를 좀 쉽게 출제했음에도 여러분들 언매에서 틀린 친구들이 있죠. 과거에 비해서 언매가 쉽게 출제됐음에도 틀린 친구들이 있을 거야. 함정은 조금씩 있었어. 함정이 조금씩 있었어. 근데 언매도 마냥 쉽게 낼 수 없는 걸, 이유가 뭐냐면 평가원이 알고 있어. 왜냐면 그 모집단을 봤을 때 화작보다 언매 선택자들이 성적대가 높다는 걸 알고 있다고, 평가원이. 특히나 이과 상위권 애들이 전부 다 언매를 선택했다는 걸 알고 있다 보니 그냥 쉽게 내버리면은 이거 뭐 다 맞아버리는 결과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언어와 매체는 그 집단의 특성상 난이도가 살짝 높을 수밖에 없어요. 화작에 비해서는.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았다. 자, 작년 수능엔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합성명사, 중세국어 표기법, 된소리되기, 문장구조, 온라인 화상회의, 매체, 온라인 카페 이런 게 나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6평 중세국어의 관형격, 부사격 조사에 대해서 물어봤고, 그 다음 시제, 서술어의 자릿수, 암긴 문장을 합쳐서 한 문제로 구성을 했고, 의문의 변동, 그 다음 담화 문제가 오랜만에 출제가 되었고, 그 다음에 매체는 보이는 라디오, 그 다음에 전자문서 설명서, 그 다음 SNS, 누리소통망 대화, 이런 것들이 나왔죠. 이렇게 보면은 문법은 뭐 나올 게 나왔는데, 여러 개의 개념을 이렇게, 여러 개의 개념을 묶어서 이렇게 한 문제로 출제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요즘 수능의 경향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어. 한 문제가 하나의 문법사항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것 저것까지 끌고 와서 합쳐서 물어보는 거야. 왜냐면 문법은 단독 문제로 5문제밖에 못 나오잖아. 근데 매체에서 한 문제가 문법 문제 스타일이니까 뭐 토탈 6문제인데,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문법 영역의 단원을 살펴보면 한 단원에 한 개도 못 나오는 꼴이거든. 근데 한 단원 안에만도 얼마나 중요한 개념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문법을 출제할 때 앞으로도 이런 경향이 유지될 것 같아요. 여러 개의 문법 사항을 끌어들여서 한 문제로 구성해버리는. 그러니까 단순히 의문이 아니라 의문과 품사와 문장 성분을 땡겨서 한 문제로,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 애들이 전반적으로 공부가 골고루 돼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지. 이해가 되지, 무슨 말인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특이사항 보면은 작년에 문법 난이도가 좀 높았는데, 이번에는 뭐 문법은 무난했고, 매체 쪽에서 오히려 실수가 나올 수 있었던, 매체 지문이 좀 다양화돼서 낯설었다. 지문의 형태가 좀 낯설었다.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매체는 다양한 지문을 접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EBS 수능 특강이나 이런 데 실려있는 매체 지문을 반드시 풀라고 그랬죠. 그럼 매체는 생긴 지 2년밖에 안 돼가지고 기출문제 자체가 몇 개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EBS를 반드시 풀어야 된다. 매체는. 문법은 사실 EBS가 큰 의미 없습니다. 아니 뭐 중세국어의 관형격, 부사격 조사, 이거 선생님 모의고사에도 있었어. 이건 EBS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책에나 다 있지 뭐. 알겠죠? 자, 그럼 봅시다. 35, 36번. 이렇게 지문형 문법 문제, 이런 데서는 선생님이 뭘 잘 보라고 그랬냐면은, 요거는 일단은 지문형 언어는 두 가지라고 그랬죠. 일단 첫 번째, 읽고 푼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문법 문제인데 뭐 굳이 읽어, 나 그냥 풀어도 풀 수 있어, 요런 애들이 있습니다. 건방진 애들이죠.
수능에서 그 건방짐을 그대로 두지 않아. 그래서 읽고 문맥을 통해서 내용을 파악해야만 풀 수 있게 출제를 합니다. 읽고 푼다. 단 속도 조절을 해야 된다. 읽을 때 내가 아는 문법 개념을 설명하고 있으면 좀 빠르게 가다가 이런 건 내가 처음 듣는 걸? 이런 데서 속도 다운시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예시를 통해서 이해한다. 예시를 통해서 이해한다. 그냥 일반적인 독서 지문이라고 하면 비문학 지문이면 예시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죠. 근데 이 지문형 언어 지문에서는 예시가 핵심입니다. 알겠나요? 예시를 통해서 이해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보고 읽을게요. 왜냐하면 지문형이니까. 자, 35번. 윗글에서 기억에서 미음을 이해하시오. 그 위치 한번 쓱 보고. 이런 문제는 읽으면서 풀어야겠지? 다 읽고 다시 보면 시간이 2배로 걸리니까. 36번. A 부분을 바탕으로 자료를 탐구하라. 제한된 범위를 던져줬죠. A 부분이 끝나면 바로 풀어야겠군. 그래야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겠죠. 알겠지? 자, 한번 지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나의 살던 고향은 내가 살던 고향과 같은 의미로, 그렇지. 나의 살던 고향, 내가 살던 고향. 똑같잖아. 나의 관형격 조사의가 결합한 거다. 그죠? 근데 우리가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뒤에 좀 이상한 말을 합니다. 살던의 의미상 주어를 나타낸다. 살던의 의미상 주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냐면 나의 살던이 내가 살던이거든. 살다, 누가, 나의. 이상하잖아. 살다, 누가, 내가. 이게 관형격이 붙어 있지만 의미상으로는 주어의 역할을 한다. 이해됐죠? 이처럼 관형격 조사 의가 주격 조사처럼 해석되는 경우가 중세 국어에서도 확인된다. 아, 중세 국어 문제구나, 결국은. 쫄지 마세요. 중세 국어 개념학습 한번 다 했으면 누구나 풀 수 있도록 사례를 풍부하게 줬어요, 지금. 응? 쫄지 마, 제발 좀. 쫄면 눈에 들어올 것도 안 들어와. 알겠어요? 예를 들어 성인의 가르치신, 성인의 가르치신 법의 경우 성인은 관형격 조사 의와 결합하고 있지만 여기 의가 있잖아. 후행하는 용언이 가르치신, 가르쳤다 이거야. 누가? 성인이. 성인이 가르친 거지 성인의 가르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의미상 주어로 기능한다. 그런데 이러한 의는 독서 지문처럼 읽으라고 그랬지? 이러한 저러한 그러한 땡겨갖고 읽어야지. 의미상 주어 역할을 하는 의는 중세국어 관형격 조사 결합 원칙에 예외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중세국어 관형격 조사의 결합 원칙은 무엇일까? 이렇게 궁금해하면서 읽어야 되고. 중세국어의 관형격 조사는 평칭의 유정체언, 평칭이라는 거는 존칭이 아닌 거, 유정체언이라고 하는 거는 유정, 감정을 갖고 있는, 거기에는 모음조화에 따라 에나 의가 쓰이는 거고, 그러니까 양성 모음일 때는 에고 음성 모음일 때는 의겠지. 왜냐면 여기 아래야 양성, 음성이니까. 알겠죠? 무정체언이나 감정이 없는 뭐 돌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 그 다음 존칭의 유정체언, 똑같은 유정체언이지만 평칭이 아니라 존칭, 높여야 하는 대상 일 때는 시옷이 결합한다. 이게 원칙인데, 근데 시옷이 쓰여야 하는 자리에 성인은 높여야 하는 존칭의 유정체언이죠. 그러면 시옷이 쓰여야 되는데 거기에 의가 쓰였어요. 뭔가 예외적인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자, 그럼 봐봐.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의미상 주어를 뜻하는 의. 알겠죠? 관형격 조사인데 얘는 예외에 해당합니다. 예외. 원래 원칙은 뭐냐면
원래 원칙은 이렇게 돼요. 자, 평칭의 유정체험. 평칭 유정 인 경우에 따라서는 요거 아니면 요거예요. 이때 이제 모음 조화에 따르니까 요게 양성이고 요게 음성일 때겠지? 그 다음 존칭의 유정, 그리고 무정체험, 무정. 이때는 시옷을 쓰는 게 원칙이야. 근데 저거는 존칭의 유정명사니까 시옷이 쓰여야 되는데 의가 쓰였다. 왜? 의미상의 주어를 의미하거든. 이건 예외에 해당한다. 됐나요? 다 선생님 문법 시간에 배운 겁니다. 존칭, 평칭, 유정체험, 무정체험. 그때 관형기억 조사가 뭐가 붙어야 되고 다 배웠어요. 정밀한 독서에서 웰베어그를 정확한 엄매에서 다 배웠습니다. 처음 문제 풀자. 36분. 이런 중세국어 문법 문제 풀 때는 현대어 풀이를 잘 보라고 그랬지?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에 해당하는 부분에 다 밑줄을 쳐버려라. 이렇게 밑줄을 쳐버려. 다 밑줄 쳐. 그 다음 바로 선택지로 가면 된다. 알겠죠? 선택지 1번. 신령이 존칭의 유정명사이므로 끊어봐. 산신령, 신령, 유정명사고 존칭이죠. 그렇다고 할 수 있어? 근데 왜 수풀에다가 시옷을 붙여? 신령이 존칭의 유정명사면 신령에다가 시옷을 붙여야지. 수풀에다 시옷 붙이려면 수풀이 존칭의 유정명사여야지. 알겠죠? 이해됐어? 봐봐. 신령이 존칭의 유정명사이므로 그러면 여기다 시옷을 붙여야지 왜 여기다 붙였냐 이거야. 이게 수풀에 시옷 붙인 거 얘 무정명사니까 그렇지. 제끼고. 2번 남이 유정명사이고 끊어. 남의 말을 남 사람이니까 유정명사 맞죠? 끄듬절 모음이 양성 모음이므로 남이 어떻게 양성이냐 이게 아래 하면 음성이지. 뭔 소리 하는 거야? 양성이지. 끄듬절 모음이 음성 모음이므로 아니 양성이라고. 알겠죠? 자, C. 세계 시옷이 보샤의 의미상 주어이고 이거 봐봐. 세계의 이를 보시오. 보다잖아 보다. 보다의 의미상 주어가 세계겠냐? 세계가 보는 거야? 아니죠. 제껴야죠. 주어가 누군가 있는 거겠지. 누군가 세계의 일을 보시오. 이렇게 되겠지. 알겠죠? 자, 다음 D. 사람애가 있는의 의미상 주어이고 여기까지만 보면 꼭 맞아 보입니다. 이게. 봐봐. 이 사람의 있는 방면을 그러면은 있는이 있는이지. 선생님 이 사람의 있는 이 사람이 있다겠죠. 의미상 주어 아닙니까? 라고 보여. 그렇게 보이는데 아니야. 왜 아니냐? 애는 예외적 결합이군 이렇게 써있지. 자 봐봐. 예외적 결합은 이런 경우를 말하는데 근데 여기서 애가 붙었잖아. 예외적 결합은 지금 뭐 말하는 거야? 의가 붙어야 되는 거야. 애는 그냥 이거야. 요거 사람, 평칭이고 유정명사니까 애가 붙었죠. 양성모음이니까. 왜냐면은 사람 이렇게 잘라보면 얘가 양성모음이니까 이거 양성이 붙었어 지금 이렇게. 이건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잖아. 애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예외적 결합이군. 여기 틀린 건 알겠는데 의미상 주어 맞지 않나요? 아니. 지문에서 설명하는 의미상 주어이면 이게 예외인 경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예외적 결합이 아니기 때문에 의미상 주어 지문에서 말하는 그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어요, 사실은. 알겠어? 자, 그 다음에 공자의 기치신의 의미상 주어이고 끊어봐. 공자의 남기신, 공자가 남기셨다. 공자가 글을 남기셨다. 의미상 주어 받고 의가 붙었지. 공자는 높여야 돼, 안 높여야 돼? 높임이니까 여기 원래 뭐 들어갈 자리야? 시옷 들어갈 자리에 의가 쓰인 거죠. 답은 5번입니다. 됐나요? 자, 다시 지문으로 돌아가요. 그 밑에 중세국어 격조사 결합 원칙의 또 다른 예외는 이번엔 부사격 조사다.
선생님 부사격 조사가 뭐예요? 수능 보지 마세요. 그 정도도 모르면 큰일 납니다. 엄매 선택해놓고. 시간이나 장소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는 결합하는 선행체언, 앞에 있는 체언의 끝음절 기준으로 마지막 음절, 모음 조화에 따라 나종, 에, 이건 양성이죠. 아가 들어가지. 양성. 그 다음 물, 에, 요 어 들어가니까 음성이지. 왜냐면 앞에가 음성이니까. 요건 앞에가 유, 양성이니까. 오케이? 애가 쓰인다. 양성일 때 에, 음성일 때 에. 선생님 모음 조화가 뭔데요? 죽여버릴 거야. 그거 모르면은 유학이 빨라요. 엄매를 선택했으나 모음 조합 모르고 수능을 보겠다? 안 보는 게 낫습니다. 단 끝음절이 이나 반모음 이로 끝날 때에는 뉘, 예 에서처럼 예가 쓰인 거다. 예가 쓰인 거는 여기 반모음 이가 있으니까. 이중모음의 구성 요소인 얘가 지금 반모음이겠지. 알겠어요? 누에 찰싹 달라붙은 요 반모음이 요거. 그러면 35번 1번 기억은 부사격 조사 예와 결합하는 선행체언의 끝음절에, 그러니까 예와 결합하는 선행체언이 뉘지. 끝음절에 끝부분에 반모음이 이가 확인된다. 맞죠? 제끼고. 그런데 얘가 쓰일 위치에 부사격 조사? 요거. 선생님 관형격 조사 아닌가요? 여기서 얘네들은 부사격 조사래요. 알겠지? 이게 예외는 봄, 나조해, 우해, 및 이런 특수 체언에서 확인이 되는 거래요. 예외적인 거지. 가령 나조해는 애가 결합하여 나조해. 왜냐면 옛날에는 이렇게 그냥 결합해서 이응자리, 음가 없는 이응자리 들어가 버린 거지 그냥. 알겠지? 야, 그러면 우희에 이런 똑같이 붙으면은 이거 봐라. 우가 양성이야, 음성이야? 음성이니까 뒤에 의가 붙으면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러면은 35번에 2번 니은의 시간이나 장소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와 결합하면 우희가 된다. 맞잖아. 제끼고. 하고 나조해 이렇게 된다 이건데. 35번에 3번 디귿은 국어 현대국어에서 전역의로 해석되어 관형격 조사. 여기 지금 뭐 설명하고 있냐 이씨. 이 문단에서 뭐 설명하고 있어? 부사격 조사를 설명하고 있잖아. 형태는 관형격 조사랑 똑같아 보이지만 부사격 조사고 시간이나 장소를 나타내니까 전역의가 아니라 어떻게 해석될까? 현대국어에서 전역애가 되겠죠. 답은 3번이죠. 이 문제는 그냥 일치 문제로 풀겠다 임마. 여기가 그냥 이 부사격 조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관형격 조사야 지금. 알겠어요?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시험장에서 밑에는 더 읽을 필요도 없는 거죠. 밑에 막 읽으면서 어떻게 이게 두 개가 결합돼서 이게 무슨 말이지? 하면서 머리 빠지게 생각할 시간을 벌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선택 과목 내에서도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다 어떤 강의에서 가르쳐 준다고? 타임어택이라는 강의에서 다 할 겁니다. 알겠죠? 알겠어? 시간 단축 관련해선. 자, 다음 37번 한번 볼게요. 학습 활동에 기억, 니은, 디귿에 들어갈 예문은 잘못 보면 큰일 나. 이 조건 요거 잘 보고 풀었어야 돼. A, B를 충족한 예문, A, C를 충족한 예문, B, C를 충족한 예문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보기에 조건이 실현된 예문 만들어 봐라. 일단 현재 시제. B는 서술어의 자릿수가 2개. 서술어의 자릿수 알죠?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필수 문장 성분의 개수. 그 다음에 안긴 문장이 부사어. 부사절. 그렇지? 자, A, B를 실현한 게 기억이냐? 그럼 기억 봐봐. 잘한다니까 일단 현재 시제는 맞죠? 그죠? 그럼 서술어의 자릿수가 2개냐? 그럼 서술어를 봐. 잘하다. 봐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필살기 알려줬죠. 주어 넣고 문장 만들어 보기. 그거 봐봐. 주어 찾아봐. 감나무가 자란다. 감나무가 자란다. 되잖아. 한 자리 서술어예요. 제끼고. 그 다음 2번 기억이 뭐였어? 현재 시제의 2자리. 사시, 는, 지어. 현재 시제 맞죠? 는 보이지? 는. 그 다음에 자릿수가 2이냐?
살다. 선생님 한 자리 아닌가요? 선생님께서 살다. 야, 선생님께서 살다. 이게 지금 살아있다의 의미냐 이게? 학교 근처 애가 들어가야죠. 선생님께서 살다. 어디 애. 그러니까 두 자리 서술어 맞네요. 답은 2번이네요. 3번 순애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니은은 A 현재 시제고 C 안긴 문장이 부사절이 있어야 돼. 조용합니다. 그래 현재 시제야. 산중에 있으므로 여기는 도시보다 조용하다. 있으므로 음으로 연결음이 아니야. 야, 절이 들어가려면 전성어미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선생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연결어미가 뭐고 전성어미가 뭐죠? 죽인다고. 그런 것도 모르면서 그 원매 선택하면 안 돼. 응? 이거는 연결어미로 이어진 거니까 이어진 문장이죠. 기본적으로 아는 문장이 아니에요. 아는 문장, 안긴 문장의 관계가 아니라고 이게. 알겠어? 제끼고. 4번 죽일 거야. 마음 먹었니면 일단은 현재 시제가 아니에요. 그죠? 그다음 5번. 오래전 큰아버지께 받은 책. 선생님 저는 안 죽인 문장 어떻게 찾는지 몰라요. 이렇게 찾는 거라고 그랬지. 전체 문장의 서술어를 제외한 나머지 안에서 서술어로 쓰일 수 있는 애를 찾아라. 봤다잖아. 봤다. 이게 잘라라. 절이다. 받은 책. 명사를 꾸며주니까 무슨 절이야? 관형절이다. 이미 틀렸네. 다음은 2번이다. 그리고 곰팡이가 쓸었어의 쓸다가 두 자리 맞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곰팡이가 쓸다 이렇게 보이죠. 한 자리 서술어로 보이지? 근데 보통 곰팡이는 어디에 쓸다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 이게 표준국어 대사전을 보면 두 자리 서술어라고 써 있을 거야 이게.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곰팡이가 쓸다 한 자리로 보이죠. 두 자리 서술어인데 근데 출제위원들 입장에서도 그래. 쓸다를 애들이 두 자리 서술어라는 걸 파악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근데 이거 관형절이잖아. 관형절. 부사절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답은 2번이다. 이렇게 제낄 수 있게끔 출제한 거지. 출제위원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수준을 여러분들보다 더 잘 알고 있어. 쓸다가 한 자리인지 두 자리인지 판단 못할 거라는 걸 더 잘한다고. 관형절로 제기게끔 한 거지. 알겠어요? 자, 다음 문제 38번. 보기에 가나에 들어갈 수 있는 단어. 그 의문의 변동인데 끝소리 규칙. 끝소리 규칙 알지? 가느다란 그렇죠. 가느다란 물방울. 또 가느다란 저걸 할 뻔했네. 지금 그리고 가느다란 명박이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이제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석방 되셨어요. 가느다란 물방울. 또 잡혀가겠다 이러다가. 정치적인 게 아니에요. 어떤 애가 그렇게 막 배웠다고 해갖고 재밌네 그래 한 거야. 자음군 단수나 뭔지 알지? 탈락현상. 겹받침 두 개 중에 하나 날아가는 거. 그 다음 된소리 대기.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는 거. 제발 좀 생각 좀 하고 풀어라. 선생님 이거 단어 분류하는데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여 10개 있는 음음 변동을 다 따져야 되나요?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하지. 어떻게 상식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지? 여기 주어져 있는 걸 그냥 바로 보면 되는 걸? 근데 그렇게 다 따져본 애들 분명히 있어. 이제 이것도 뭐냐면 화작에 비해서 엄매가 시간 싸움에서 유리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출제위원들이 머리 쓰는 거야. 어떻게 하면 애들 시간 좀 더 걸리게 할까? 화작하고 엄매하고 좀 시간 싸움에서 엄매가 유리하지 않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그러면서 이런 식의 궁리를 해갖고 출제하는 거야. 개념도 하나만 딱 내버려 애들이 금방 푸니까 하나 둘 안긴 문장에 부사어로 이기는 할 거면 현재 시제여야 되고 막 서술의 자리수 두 자리 엮어가지고 딱 내버리면 애들이 이것도 따지고 저것도 따지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 이 경향이 계속될 것이다. 왜? 시간 싸움에 대한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아마 이렇게 가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이 돼. 그런 판단이 들어 그냥 나는. 그럴 거야 분명히. 알겠죠? 평가원이 여론의 그런 향방을 다 듣고 있어요. 다 듣고 있어. 엄매가 화작에 비해서 너무 어려운 거 아니냐?
엄매는 너무 금방 푸는 거 아니냐? 시간 싸움에서 너무 유리한 거 아니냐? 탐구처럼 공통 경영 끝나고 이제 이거 못 건드리고 이런 게 아니잖아. 시간 지났다고. 그냥 왔다 갔다 하잖아. 공통과 선택을. 이쪽이 너무 유리하면 안 되잖아. 시간 싸움에서. 다 생각하는 거야, 평가원이. 봐봐. 가는 뭐야? 이 세 가지 다 들어있는 거 찾으라는 거 아니야. 그러면 요렇게 봐갖고 세 가지가 다 들어있어야 되잖아. 뭐가? 끝, 자음군단, 끝, 자단, 된소리. 됐지? 자, 여기 봐요. 집밥다. 여기 끝소리 규칙이 있겠지. 디귿으로. 집밥, 밥. 여기 된소리 되기 있겠지. 그 다음 여기 집밥. 야, 집빨다가 아니다. 선생님, 집빨다요. 집빨다? 집밥다. 그럼 요거 리을 탈락하는 자음건 단순화가 있겠지. 이게 좋다. 이거 한번 읽어봐. 널띠 널띠? 이렇게 단데 임마? 널띠 널다. 어떤 애들은 넙띠 넙다 막 이래요. 널띠 널다. 널띠. 자음군 단순화 있지. 된소리 되기 있지. 끝소리 규칙이 없네? 체크해야지. 알겠죠? 그 다음 읍다. 일단 읍이니까 자음군 단순화 있고 리을 날라가고, 읍이니까 피읍이 비읍으로 바뀌는 끝소리 규칙이 있고, 읍다 된소리 되기도 있고. 여기 오케이. 흑빛. 흑이니까 이거 날라가고 자음군 단순화. 그 다음에 빛 된소리 되기 있고, 그 다음 이 치읓이 이제 끝소리 규칙에서 디귿으로. 오케이. 닭갈비. 닭 자음군 단순화. 깔 된소리 되기 뭐가 없는 거냐? 끝소리 규칙이. 이렇게 됐지? 그 다음 나에 들어갈 건 뭐냐면, 끝소리하고 뭐만 있어야 되냐면은 끝소리하고 된소리 되기. 자음군 단순화는 없어요. 자음군 단순화는 없고 끝소리하고 된소리 되기가 있어야 돼. 알겠지? 그럼 뭐 끝소리 여기 요 끝소리 규칙 디귿으로 바뀌겠지. 된소리 되기. 선생님 여기 쌍기역이 이제 깍 끼면은 기역으로 발음되겠죠 아니 뭐라 그러는 거야. 끝소리 규칙이 있고 깍. 선생님 여기 된소리 되기. 된소리 되긴 된소리가 아닌 게 된소리가 돼야 돼. 얘는 원래 된소리잖아. 그러면 안 되겠지. 알겠어요? 여기는 지금 끝소리 규칙하고 된소리 되기 있는 걸 찾아야 돼. 그 다음 3번 끝소리 규칙 비읍으로. 노부르다? 하늘이 노부르다? 너무 귀엽네. 노부르면 된소리 되기가 없잖아. 그러니까 안 되겠지. 그 다음 4번 쑥대밭. 때 된소리 되기. 밭 티귿이 디귿으로 끝소리 규칙. 답은 4번. 이렇게 푸는 거야.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가면 되네. 알겠어요? 나머지 단어들은 안 해봐도 된다. 이거 언제 또 어떻게 다 해주고 앞장서다 이런 거 뭘 다 해. 자, 그래서 답답한 게 뭐냐면 그걸 다 하고는 막 시간을 여기서 다 써버리는 거야. 그럼 안 되잖아. 자, 39번 보기의 기억에서 지읒 담화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나왔네. 희철, 민수, 기영이가 만났어요. 잘 지냈냐? 3일 만이니 반갑네. 동해안으로 체험학습 다녀왔다며? 내일은 도서관에 가서 발표 준비하자. 기영이는 어떻게 생각해? 내일? 선택지 1번 기억은 미음과 달리 일단 기억만 따져봐. 발화 시점과 관계없이 언제인지가. 야, 내일이라고 하는 게 발화 시점하고 관계가 없냐? 발화 시점을 기준으로 다음 날이 내일인데 제껴야죠. 네 말대로 하는 게 좋겠어. 네 말대로? 니은 은으로 시작되는 게 없으니까 더 가자. 그러면 정수 부를까? 그러자. 저기 저 서점에서 오전 10시에 만나서 다 같이 도서관에 가자. 이거 내용 독해를 하면 도라입니다. 아, 쟤네가 서점에서 만나기로 했구나? 이게 망한 거야. 봐봐. 저기 저. 선택지 2번. 저기 저는 니은과 달리 지시 표현 저기 저. 이전 발화를 가리킨다. 저기 저 서점이면 이건 서점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이전 발화가 아니고. 오히려 니은 니 말이 이전 발화를 가리키는 거지. 제끼고. 정수한테 전할 때 서점 위치 링크도 보내줘. 전에도 헤맸잖아. 정수 4번.
리을. 정수는 지읒과 달리 리을만 봐. 다만 참여자에 따라 지시 대상이 달라진다. 정수는 정수예요. 정수가 영균이가 되지 않아요. 제끼고. 이제 아니야. 어제 나랑 저기서 만났는데 잘 왔어. 정수가 뭐 길치인데 여기에 잘 왔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4번 비읍은 시옷과 달리 화자가 있던 장소로의 이동. 자, 화자가 너네 이 화자에 주목하지 않으면 실수가 나와. 화자가 누구냐 지금? 민수. 어제 나랑 저기서 만났는데 잘 왔어. 즉 민수가 만났잖아. 민수가 화자야. 민수가 있는 곳으로의 이동이죠. 시옷과 달리니까 시옷은 그러면 안 돼. 아 그렇구나. 어제 잘 왔었구나. 뭔데? 민수 네가 있던 곳으로 잘 왔었구나지. 화자가 희철인데 희철이가 있는 곳으로 온 거냐? 아니잖아. 화자가. 이걸 조심했어. 화자가. 애들 보통 이 생각을 안 했을 거라고. 화자가를 생각을 안 해. 똑같은 거 아니야? 잊어버린다고. 그게 아니지. 여기에 화자는 민수, 여기에 화자는 희철이. 이걸 생각했어야죠. 그 다음에 이음은 시읒과 달리 다만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아이씨, 우리 회의 가야 돼 기영아. 그러면은 기영이 빼고잖아 이거는. 그리고 네가 우리 셋이니까 여기 3명이니까 3명 다 포함이고. 답은 4번이죠. 그러니까 무난했다. 문법이 무난했다. 자, 다음 매체로 가겠습니다. 매체. 자, 여러분들 매체에서 이제 좀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문법은 이제 개념학습 충실히 하고 실전 적용학습을 많이 해야죠. 문제 많이 풀어보라는 얘기야. 문법은. 근데 매체는 다양한 지문을 접해봐야 한다. 선생님 지금 쿼리 따라오고 있는 친구들은 그래서 언매 쿼리가 처음에 정확한 언매, 그 다음에 언매 전용 모의고사 5회, 그리고 최고난도 언매 3번이나 거친다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매체는 다양한 매체 지문을 좀 접해보는 게 중요하다. 알겠죠? 그리고 매체는 매체답게 읽어야 합니다. 명심하세요. 매체는 매체답게 읽어라. 무슨 말이냐? 독서 영역, 즉 비문학 독해하듯이 하면 안 된다. 그럼 비문학에 갖다 넣어놨겠지. 뭐하러 영역을 나눠놨겠어. 매체 언어 쪽은 그 매체의 특징을 중심으로 독해를 하는 거야. 근데 내용에 대해서 혹시 물어보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키워드 정도만 담아가는 거지. 내용은. 자, 잘 들어. 독서 비문학은 지문에 대한 이해와 기억이 중요해요. 그런데 이거는 이 내용에 대한 이해와 기억보다 매체 자체, 매체의 특성이 어떻게 드러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매체 특성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지문에. 그 다음 내용적인 건 주제라든가 이런 포인트 정도를 기억하고 혹시 세부적인 걸 잘 묻진 않는데 세부적인 걸 물어보게 되면 그거 기억 안 나면 그것만 빠르게 찾으면 돼. 독해의 목적이 매체에 드러난 매체적 특성 봐. 알겠나요? 한 지문 시범 삼아 보여줄게. 자, 읽어줄게. 가는 보이는 라디오예요. 선생님 모의고사 얘기 있었는데 보이는 라디오. 그 다음 나는 이 방송을 듣는 학생의 메모입니다. 그럼 포인트는 메모겠니? 보이는 라디오겠니? 보이는 라디오. 여기가 포인트겠지. 이렇게 정체성 파악한 다음에 읽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뭐가 나올 줄 알고 그냥 읽어. 문제 분석을 해야지. 네 문제나 있는데. 왜 이런 순서로 가느냐? 시간 단축을 위해서예요. 자, 문제 40번. 가에 나타난 정보 전달 방식. 이게 매체의 특성을 묻는 거야. 가 끝나고 바로 푼다. 41번. 다음은 가가 끝난 후에 청취자 게시판이다. 참여자들이면 청취자들이지. 소통 양상. 이건 지문을 보고 푸는 게 아니죠. 문제 분석을 잘해야 돼. 여기가 답이란 얘기지. 여기가. 여기. 지문에서 찾으려고 그러면은 1시간 풀어도 답 안 나와. 여기입니다. 여기. 이래서 문제 분석 단계가 중요해. 많은 아이들이 그냥 지문 잘 읽고 문제 잘 풀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전에 문제 분석 단계라는 게 중요합니다. 요즘 수능은 그래요. 옛날 과거 고리타분한 수능하고 달라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하는 애들이 1등급을 받기 때문에 문제 분석 단계가 한 20%,
그 다음에 지문 독해가 한 50%, 문제 풀이가 한 30%이 정도 비중이라고 생각해야 돼. 근데 여러분들은 문제 분석 단계가 없지. 문제 분석을 먼저 한다고 해도 적절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적절한 것은 이것만 쳐다보죠. 그게 아니야. 의미 있는 문제 분석. 아, 이 문제는 여기서 답을 찾는 문제구나. 42번. 다음은 나에 따라 제작한 발표 자료이다. 그 메모에 따라 제작한 발표 자료이다. 제작 과정에서 고려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러면 나에 있는 메모? 근데 결과적으로는 여기 보고 푸는 거지. 여기 보고. 나에 따라 제작한 게 이거야. 이걸 제작하는 과정에서 고려한 내용이 선택지라고. 그러니까 선택지에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 있어야 되는 거라고. 여기 보고 푸는 거라고. 알겠어요? 자, 그 다음 43번. ABCD의 높임 표현, 높임법. 문법 문제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 문제 중에서 사실상 문법이, 내가 그랬었지 평소에. 문법 5개, 매체 6개. 사실은 5.5, 5.5다. 왜냐면 이런 문제 때문에. 알겠죠? 자, 볼게요. 읽는 걸 보여줄게. 매체는 매체답게 읽는다. 매체답게 읽는 것은 이런 것이다. 왜 이렇게 몸이 가렵냐. 샤워도 하고 나왔는데. 선생님 샤워를 맨날 해요. 웃기지 마. 맨날 해? 맨날 안 하지 솔직히. 하루에 2번 해? 오바를 해야지 이렇게. 자, 볼게요. 자, 일단 요거. 그림이라고 안 나오죠. 보통 이미지라고 나오죠. 이미지. 우리 이미지 선생님 잘 있나 모르겠네. 이미지네. 시각 이미지. 여기 있어요? 자, 매주 수요일. 아, 매주 하는구나 이게. 이 라디오 방송 요 방송의 코너겠지. 그러니까 매주 수요일. 여행정보 제공하는 여행과 함께를 시작합니다. 앱이나 문자로 언제든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 참여. 실시간 참여. 이런 매체적 특성을 읽어내야 되는 거라고. 그리고 보이는 라디오 시청자는 실시간 댓글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 상호작용이 가능하다. 이게 중요한 거라니까. 실시간 상호작용. 이런 걸 읽어내야 돼. 알겠죠? 그 다음 읽으면서 푸는 문제. A 43번. 1번. 종결음이 습니다를 사용하여 끊어. 맞죠? 방송을 듣고 있는, 이게 상대 높임법이니까 상대방이, 야, 라디오 DJ한테 상대방이 누구겠냐? 라디오 PD한테 하는 거냐 지금 방송을? 듣고 있는 청취자들이죠. 불특정 다수의 청자를 높인다. 맞죠? 제끼고. 오늘도 여행가 안땡땡님을 모셨습니다. 모시다. 43번에 2번. 특수어의 모시다를 사용하여 끊어. 맞죠? 객체인. 왜? 이 사람을 모셨다. 목적어.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이는 게 객체 높임. 맞죠? 제끼고. 안녕하세요. 안철수입니다. 나왔어요. 정치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넣은 거야 이름. 응? 지난주부터 등대 스탬프 여행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요. 지난주부터 등대 스탬프 여행을 소개하는데, 저번에는 그 중에 재미있는 등대라는 주제를 소개하셨는데요. 오늘은 어떤 주제인가요? 지난주 방송과의 연속성을 생각하는 거죠. 여행가 이 안땡땡 선생님, 네, 오늘은 풍요의 등대입니다.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렇죠? 서해안에 위치한 16개의 등대와 땡땡 생물자원관을 돌아보면서 풍요로운 해산물도 즐길 수 있는 여행 코스입니다. 이런 뭐 내용을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고. 매체적 특성. 이제부터 풍요의 등대에 속한 등대들 알아볼 텐데요. 가장 선호하는 것이 있나요? 주고받고 얘기하는구나. 저는 천사의 섬이라는 모티브를 살려 천사의 날개와 선박을 형상화한 땡땡 등대가 가장 좋았습니다. 등대에 설치된 LED 조명이 켜지면 주변 경관과 어우러져 이국적인 경관을 연출하는 것인데, 뭐 그런가 보다 하면 돼. 그 모습을 바라보며 먹는 전복라면은 맛있대요. 전복라면. 맛있겠네. 아이고 맛있겠네요. 많은 분들이 실시간 문자로 이런 거 매체적 특성. 지난주에 안내했던 등대 스탬프 여행의 순서를 물으시네요.
예정된 건 아니지만 다시 안내해 주시겠어요? 즉 실시간 상호작용을 통해서 뒤에 전개될 내용을 변화시키는 거지 지금. 원래 이거 할 게 아니었는데. 됐어요? 우선 모바일 여권과 종이 여권 중 하나 선택하셔서 참가 신청해야 되는데요. 모바일 여권은 앱을 이용하시면 되고 종이 여권은 등대와 받아 누리집에서, 누리집이 인터넷 사이트 말하는 거지. 여기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등대들 돌아다니면서 스탬프 찍고 사진 촬영하시는 거예요. 사진을 다 모으시면 누리집에서 완주 인증을 하는 거죠. 뭐 16개 등대인가 뭐 그걸 다 완주를 해? 뭐하러? 뭐 그런가 보죠. 뭐. 자, C. 요. 서마음인 C를 사용하여 끊어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여기가 아니잖아. C가 어디야? 선택하셔서, 여기 선택하시어서 여기 있네. 여권 선택의 주체인 청자를 높이고 있다. 그렇죠. 누가 이거를 선택하는 거야? 그거 하는 청취자가. 알겠죠? 여권 선택의 주체인 청자. 알겠지? 자, 실시간 댓글로 6789님께서 아이디가 특이하네. 스탬프 여행의 주의사항에 대해 궁금증이 있으시답니다. 알아볼까요? 바로 상호작용하고 대답하고. 네, 앞에서 말씀드린 일단 D 보자. 43번에 4번 있으시다를 사용하여 끊어. 그렇죠, 있으시다. 궁금증이 있는 주체인 6789님을 간접적으로 높인다. 여러분들 알죠? 있으시답니다. 궁금증이 있으신. 궁금증을 높이냐? 궁금증 씨야? 아니잖아. 계시다 직접 높임, 있으시다 간접 높임. 이거 알고 있죠? 제끼면 답이 5번이겠네. 네, 앞에서 말씀드린 완주 인증은 날짜가 기록된 사진으로만 가능합니다. 복과 43번에 5번 말씀을 사용하여 끊어. 말씀 사용했죠. 맞아요. 화자인 여행가의 말을 높이고 있다. 야, 누가 높임법에서 화자면 화자가 뭐라고? 말하는 사람. 누가 말하는 사람을 높여? 신영균님 지금 해설 강의 하신다.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화자가 자기를 높여? 우리말에 그런 법은 없다. 화자가 자기 자신을 높이는 표현은 딱 하나 있다고 그랬죠. 뭐? 자기 자신을 높일 수 있는 사람 누구겠어 옛날에? 왕. 왕이 자기를 지칭할 때 과인은, 이건 높인 게 아니에요. 그건 낮춘 거야. 과인은 약간 부족한 사람, 내가 부족하지만 이런 뜻이고, 지미, 지미가 뭐 외국인이 아니에요. 짐이, 짐. 왕을 높이는 거지. 그런 게 화자가 자기를 높이는 거야.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거는 할아버지 말씀을 잘 들어야 돼. 할 때는 할아버지라는 사람이 하는 말을 높이는 거가 되고, 화자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말을 했을 때는 내 앞에서 말씀드린 완주 인증은 누가 말했어? 얘가 말했잖아. 자기가 말해놓고는 그걸 높일 수는 없죠. 화자의 말일 경우에는 말씀은 낮추는 표현법, 우리의 좀 어려운 말로 겸양법이라고 합니다. 좀 겸손하게 표현한다 이거지. 답은 5번이에요. 거기까지 몰랐어도 누가 화자가 자기를 높여 세상에. 자, 처음엔 스탬프로 완주 인증했지만 지금은 바뀌었어요. 하지만 스탬프 찍기 원하는 여행자들이 많아서 여전히 스탬프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행복도 등대나 기쁨한 동대처럼 등대 주변에 스탬프가 없는 경우도 있으니 미리 확인해 주세요. 아, 스탬프가 등대 주변이 아닌 다른 곳에 위치한 경우도 있다는 거네요. 잠시만요. 나머지 등대 소개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것 같으니 매체 특성을 생각해봐. 라디오 방송이야. 보이는 라디오도 라디오 방송. 방송 시간이 정해져 있을 거 아니야. 너 같으면 라디오 방송 한 9시간 해. 듣겠냐? 정해져 있잖아. 2부에서 계속 하고요. 남은 시간 동안에는 요거 얘기해 볼까요? 그러니까 얘기할 내용을 시간 제한 때문에 이제 저거 딱 제한한 거지. 이런 매체적 특성. 테이블에 오르골을 올리며 바로 이 등대 오르골입니다. 실시간 댓글창에 오르골이 귀엽다는 반응이 많네요. 실시간 댓글은 이제 보이는 라디오로 보는 애들이죠. 그건 라디오로만 들으시는 분들도 있어. 실제 모양 궁금하시죠? 약 올리는 걸까? 설명하겠다 이거야 말로. 자꾸 예쁜 등대가 나무 상자 안에 있고 오른쪽에 태엽 감는 손잡이 있어요. 말로 설명했잖아. 아쉽지만 시간 다 돼서
1번은 여기서 마치고 2부에서 봐. 그렇죠. 그럼 일단 43번은 풀어놨고 읽으면서 그 다음 40번을 봐. 자, 정보 전달 방식 선택지 1번. 수용자에게 수용자 하면 이제 떠올려야 돼. 청취자. 일정한 주기로 새로운 정보가 제공되므로 끊어. 매주 수요일이라고 했죠. 지난주 방송과 현재 진행되는 방송의 연관성. 아까 지난주 방송 얘기를 자꾸 하지. 맞다고 제끼고. 2번 본방송을 중간부터 청취한 수용자는 흐름을 따라가지 못할 수 있으므로 끊어. 앞부분의 정보를 정리해서 전달한다. 그러니까 중간 이전까지의 내용을 정리한 부분이 있느냐?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간부터 청취한 수용자가 여기 안 나와요. 그럼 문제가 뭔데? 가에 나타난, 안 나타났음. 이런 거 조심해야 되는 게 이런 거거든. 어떤 애들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선생님 매체 안 읽고 풀어도 돼요. 그럼 매체 특성만 알고 풀 수 있죠. 그런 애들이 이런 문제에서 맛 가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라디오 방송은 중간부터 청취한 수용자가 흐름을 따라가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앞부분의 정보를 정리해서 전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라디오 방송은. 근데 지금 이 지문에 나타나지 않았죠. 그래서 지문 안 읽고 푸는 애들은 망하는 거야. 알겠어요? 자, 3번. 수용자에게 정보 제공할 수 있는 시간상의 제약이 있으므로 끊어. 뭐 됐지? 맞고. 그 정보를 선택하여 조절했죠? 자, 4번. 청각적 정보만 접할 수 있는 수용자가 있으므로 끊어. 라디오로만 들으시는 분들. 그래서 언어로 풀어서 설명했죠. 제끼고. 5번. 수용자들이 방송에 실시간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끊어봐. 그래. 아까 계속 나왔지? 실시간 댓글과 문자. 맞잖아. 답은 2번이 된다. 그리고 41번. 이렇게 가면 되잖아. 얘는 이제 지문 생각할 필요 없다. 여기 보고 푸는 거다. 세 다리가 스탬프 없는 데도 있대요. 없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 있다 이거야. 그래서 알콩이가 다른 곳에 있다는 거예요. 사슴이가 알콩님 말씀과 같이 스탬프 있어요. 세 다리 네가 등신이네. 세 다리가 새 됐어요 지금. 그러니까 1번. 세 달의 잘못된 이해가 알콩과 사슴의 댓글로 수정되는 거죠. 맞죠? 됐고 남은 문제 42번. 그러면 나를 읽어보면 되잖아 이제. 가를 읽었으면 세 문제가 이미 풀려야 되는 거예요. 알겠지? 나봐봐. 등대 스탬프 여행을 여행 지리 수업 시간에 발표해야겠어. 여행의 순서, 주의사항에 대한 슬라이드는 슬라이드, 매체, 여행가의 말을 정리하되 여행의 순서가 잘 나타나도록. 그럼 뭐 보통 이런 거 문제 풀어본 사람들 알죠? 뭐 화살표라든가 이런 거 말하는 거지. 선생님 모의고사에도 많이 있었지 이런 게. 시각적 이미지도 활용해야겠다. 뭐 그림 같은 것도 없겠지. 땡땡 등대에 대한 슬라이드는 여행에 유용한 정보 추가할 거고 그건 추가 정보가 있는지 보란 얘기고, 슬라이드의 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 제목은 내용을 다 포괄해야 된다. 됐지? 이 계획대로 만든 게 42번이다. 이걸 뭐하러 다 읽고 보냐. 선택지 보고 따라가면 되지. 시간 아까운데. 그지? 시험장에서 말이야. 선택지 1번. 여행가의 말을 정리하기로 한 기억은 끊어. 여행의 순서와 주의사항. 요거네요. 순서 및 주의사항. 여행가가 제시한 여행의 순서와 주의사항을 모아 하나의 슬라이드로 구성하자. 여기 봐봐. 순서 및 주의사항. 하나의 슬라이드로. 맞죠? 제끼고. 2번. 여행의 순서를 나타내기로 한 기억에는 끊어. 여행가가 제시한 여행 순서 구분하고, 구분을 어떻게 한 거야? 요 이미지 3개로 이렇게 구분한 거고. 그 다음에 차례가 드러나게. 그렇지. 순서가 드러나게 화살표. 맞죠? 제끼고. 3번.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기로 한 기억에는 끊어. 여행가가 소개한 여행 순서와 관련된 주요 소재를 그림 자료로. 여기 소재 다 있잖아요. 그림. 오르골도 있고 뭐도 있고. 맞죠? 이거 오르골 맞냐 이거? 맞지? 제끼고. 자, 그 다음 여행에 유용한 정보를 추가하기로 한 니은에는 끊어봐. 여행가가 언급한 먹을거리는 아까 전복라면이었는데 기억 안 나면 그 라면만 기억나도 돼. 다양한 정보를 추가하죠. 봐라. 자전거 여행, 조개잡기, 보거튀김, 소금사탕. 아까 소금사탕 처먹는다고 그랬냐? 이런 거 추가됐잖아. 제끼고. 다 5번이네. 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 제목을 넣기로 한 니은은 끊어. 여행가의 말을 가져와서
그거 맞아요. 천사의 날개와 선박을 형상, 이런 거 여행가의 말을 가져왔죠. 슬라이드의 내용을 요약할 수 있는 제목을 달자. 이거 언뜻 잘못 보면 제목 있네 제목, 이런 애들이 문제라고. 요즘 수능은 문제 자체의 난이도가 높지 않은 대신 실수를 유발한다. 어떻게? 언뜻 보면은 맞게 보이게. 내용을 요약할 수 있는 제목. 자, 제목은 천사의 날개와 선박을 형상화한, 즉 등대 모양에 대한 거야. 근데 밑에는 모양 말고도 볼거리, 먹을거리, 오히려 모양은 없다. 여기 밑에는 먹을거리, 재밌거리, 볼거리, 이걸 요약해야 될 거 아니야. 알겠어요? 이 슬라이드의 내용을 요약한 게 아니잖아, 제목이. 답은 5번입니다. 무난하죠? 자, 다음 44, 45번 볼게요. 자, 가는 전자문서로 된 사용설명서. 아, 이게 이제 처음 나온 거야. 그러니까 종이 설명서 말고 전자문서다. 그럼 나는 이를 바탕으로 하는 누리소통망이, 우리는 말로 SNS지 이게? 카톡방. 알겠죠?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볼게요. 가의 정보 구성 및 제시 방식, 매체 특성을 묻는 거라고. 그다음 45번. 가와 나에서 확인할 수 있는 매체 활용 방법. 알겠죠? 자, 그럼 봐봐. 가를 보면은, 자, 기기, 이제 전자문서니까 이렇게 인터넷 사이트 같이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기기 구성 정보 부분은 뭐 이미지가 있구나. 그 다음 기기 연결 방법은 단계적으로 설명했구나. 그리고 글씨 크기나 굵기가 다른 부분이 있구나. 야, 이거 내용에 집중하면 안 돼. 전원 버튼을 눌러 체중계를 작동할 때. 아, 일단 여기 이거 눌러. 일단 이거 눌러. 블루투스 연결 3초 이상. 아, 3초 이상 눌러. 너 체중계 살 거냐? 지금 그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야. 매체적 특성에 주목해야지. 그다음 세 번째, 기기 기능 안내. 이건 클릭하면 된다. 이 매체의 특징. 클릭하면 글로 넘어간다 이거지. 그 다음에 기타 안내. 이게 이제 이거 하이퍼링크라고 하죠. 하이퍼링크. 각각 이렇게 주었다. 보자. 선택지 1번. 기기 구성 정보는 끊어. 얘들아, 여기를 보란 뜻이야. 여기 기기 구성 정보. 여기는 시각 자료. 여기 이미지 파일 있네. 이미지 있네. 이미지. 맞죠? 제끼고. 2번. 기기를 휴대전화와 연결하는 방법을 끊어. 연결은 이 두 번째네. 조작 순서에 맞춰 안내했다. 단계적으로 이렇게. 맞죠? 제끼고. 3번. 기기 연결 방법에서 앱에 기록할 정보는 이거 봐봐. 기기 연결 방법. 앱에 기록할 거. 여기 있네. 성별, 키 이런 거네. 글자의 크기와 굵기를 다르게. 이거 봐봐. 야, 여기가 글자 크기와 굵기가 다르냐? 똑같잖아. 함정을 유발한다는 게 뭐라고? 이런 애들. 글자 크기 여기 다른데 여기 굵기도 다르고. 어디가 그러냐가 중요한 거잖아. 지금 앱에 기록할 정보가 다른 게 아니잖아. 거기가 글씨 크기하고 굵기가 다른 게 아니잖아. 답은 3번이죠. 다음 기기 기능 안내에서는 여기 안내받을 수 있는 기능의 항목 나열, 4개 나열 체키고. 5번 사용 설명서의 버전 정보를 수정 시점과 함께 수정. 맞죠? 체키면 답은 3번이라. 그 다음 45번 가와 나에서 뭐 간단해요. 나를 보면 봐봐. 할머니가 시은아 혹시 너 이런 거 쓰냐? 이게 뭐 위에 있는 이거겠지. 네, 저도 똑같은 거 써요. 잘 됐다. 혈압 때문에 체중 관리해야 돼서 하나 구입했어. 오, 할머니 파이팅. 단순한 체중계가 아닌 것 같아. 설명서를 다운받아서 보고 있는데 이거잖아. 이거 여기 있네. 사용 설명서 다운. 할머니가 이걸 받으셨는데 지금 곤란한 거야. 기능 많아요. 사 기타 안내에 여기 사 여기 위에 있는 것 중에 사 여기 기타 안내 어디 있어? 여기. 그러니까 여기 위에 있는 전자사용 설명서에서 필요한 부분만 땅땅 따고 있잖아. 그러니까 1번. 가의 내용이 나를 통해 전달되는 과정에서 끊어. 사용자들이 정보를 선별하여 유통하고 있지. 이 할머니는 지금 사용 설명서 다운로드 부분을 여기다 유통한 거고.
이 손녀는 지금 사 기타 안내 두 번째 기기 연결 동영상 바로 가기. 여기만 따온 거고 선별적으로. 알겠습니까? 그래서 답은 1번이죠. 함정이라고 할 거야. 뭐 선택지 4번 정도? 나는 가와 달리 사용자가 하이퍼링크를 통해 외부의 정보에 접근. 가에도 하이퍼링크가 있죠. 하이퍼링크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 알고 있었어? 이런 거야. 여기까지. 그래서 언어 매체는 무난했습니다. 선생님이 얘기했죠. 언어에서 틀린 게 있는 사람들은 개념학습 철저하게 하고 좀 문제를 많이 풀어보세요. 그러니까 문학이나 독서 영역은 문제 많이 푼다고 성적이 오르진 않아. 근데 문법은 내가 개념을 알아도 실전 적용에 문제가 생기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고 그 다음 매체는 매체답게 읽는 연습을 좀 해보세요. 세부 내용에 대한 집착이 아니라 매체 특성 중심으로 매체답게 읽는 연습을 하라. 오케이? 자, 유평 해설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선생님 본 강의 그리고 다른 이제 9월 평가 모의사 해설 강의 이런 쪽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